서울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 정답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이대별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나이대별로 좀 고려해 봐야 될 입지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헐헐님이라는 분이 쓰신 입지센스라는 책과 정지영 작가님이 쓰신 뉴 대한민국 청약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센스라는 책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화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 정답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더 이상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약을 넣으려면은 분양가의 20% 정도는 내가 캐시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가가 10억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찰로 2억을 갖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종잣돈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 아파트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050과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2억이라는 종잣돈을 마련을 했지만 청약이라는 게 가점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었다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좀 더 많은 4050 세대와 2030 세대가 가점제로 붙었을 경우에는 승산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부족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 내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가님이 제안하는 대안 같은 것은 수도권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다가 청약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선택해야 될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그룹이 연봉이 세전 한 3,5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과 대출로 1억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 가까워질수록 금매 물건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금매라는 것 자체가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운이 많이 작용하는 요소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LTV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입주권, 즉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도 조금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0대 신혼부부 세대들을 위한 방법이고요. 이 30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산 연봉이 7천만원 정도 가정을 하고요. 저축과 대출로 2, 3억 정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직장이 있는 그러한 동네, 주거가 모여져 있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3억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축 아파트 를 구매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고요.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물건을 구매해서 이제 차근차근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가용 자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 추천을 하고 계셨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1억 미만인 신혼부부다라고 하면은 거주지부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었고, 추천하는 곳은 3기 신도시인 수도권 지역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제 유튜브에 대다수의 독자님들이 2030 세대이기 때문에 4050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6070 세대 들의 보금자리 재설정 이러한 파트도 있기는 한데 그 파트는 제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주로 입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거주하기 좋은 지역, 첫 번째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다라고 하죠. 교통성이 좋다던가 생활하기에 중요한 시설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등의 그러한 지역의 기본기가 탄탄한 곳, 첫 번째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판교라던가 이런 곳에 땅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 그것이 두 번째 입지에 대한 고려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망이 좋은데 신축 아파트가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입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좀 좋은, 나한테 꼭 맞는 집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지영 작가님의 책으로 넘어와서 나이대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추천을 해주고 계셨는데, 20대 미혼인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선 이제 세대 구분을 위해서 20대라고 했지만 사실 만약 17살 때부터 청약 통장이 적용을 될 수가 있거든요.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이제 정지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에 각자 청약 통장을 가지고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 그러한 매물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청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결혼 생각이 없는 싱글 남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조금 추천을 하고 있었고요. 30, 40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땡길 수 있는 가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내 가점이 낮다면 미계약분이라던가 아니면 미분양된 그러한 물건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물을 선택하고 나서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실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셔야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여태까지는 LTV 정도로 얘기를 드렸는데 DTI라던가 DSR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이라던가 이자 후불제, 중도금 대출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나이대별로 그리고 내 목적과 조건별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